저는 올해 64, 38배 남편을 떠나보내고 두 남매만 키우며 살아온 엄마입니다. 애들만 사람처럼 크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제 인생은 오래 접어두고 살았지요. 그런데 오랜만에 나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젊은 시절 제 마음 한켠에 담아두던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 만남 이후로 접어둔 마음이 조금씩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황혼의 사랑에 대해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보 잘 잤어? 남편 사진을 닫고 작은 초를 하나 켭니다. 제 이름은 이정숙 64입니다. 38배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그 뒤로는 제 아들 준호와 딸 지민이 둘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식탁에 습관처럼 네 사람 수저를 놓았지만 이제는 혼자 밥 차리는 게 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TV 소리는 커져가는데 집 안 공기는 점점 더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얼마 안 돼 아이들을 데리고 국밥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많이 먹어 앞으로 우리 셋이 힘내야지. 그날 제 아들 준호는 국밥 그릇을 꼭 붙든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공부 더 열심히 할 거야. 엄마랑 지민이 내가 지킬게. 말은 어른처럼 하는데 숟가락 잡은 손이 자꾸 떨리더군요. 딸 지민이는 아빠는 언제 와? 그 말만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집에서 우는 사람은 나 하나면 된다. 그때부터 제 눈물과 외로움은 조금씩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참 무섭도록 잘도 흘러갑니다. 준호는 회사 과장이 되어 제 며느리 서연이와 손주 민재와 함께 살고 있고 지민이는 학원 강사 일을 하며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삶을 꾸려나갔는데 이 집에는 다시 저 혼자만 남게 됐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결혼식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래, 애들이 잘 사니까 됐다. 나는 이 정도면 잘 살았다. 그렇게 되뇌이면서도 문득문득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목 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휴대폰을 뒤적이던 중 문자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18회 동창회 모임 안내. 지우려다 그 아래 한 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번 동창회 한상철 동문 참석 예정. 한상철 고등학교 2학년 때 창가 둘째 줄에 앉아 국어책을 같이 읽던 그 아이. 넌 나중에 꼭 국어 선생님 해야 돼. 그때도 내가 자랑할 거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그 말과 창밖 햇살, 칠판 냄새까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서 친구 미자를 만났습니다. 미자야, 우리 반 상철이 기억나냐? 한상철. 그 키 크고 말 없던 그애. 걔가 이번에 동창회 나온대.
미자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가서 얼굴 한번 보고 와. 너도 사람 좀 만나고 살아. 맨날 애들만 보고 살다가 언제까지 남편 사진만 보고 살 거야.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나이에 뭘 만나 그냥 얼굴이나 보러 가는 거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자를 다시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동창의 날 오래 묵혀둔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머리를 한 번 더 매만졌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조금은 덜 초라해 보이고 싶더군요. 연회장 문을 여니 머리 희끗한 친구들, 배 나온 친구들 어디가 조금씩 변한 얼굴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조용히 일어나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경 너머로 깊어진 눈매 그러나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정수가? 그가 먼저 제 이름을 불렀고 저도 모르게 입에서 상철아 소리가 나왔습니다. 서툰 미소 몇 번만 주고받았을 뿐인데 가슴 어딘가가 오랜만에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끌벅적한 동창회장 구석 우리는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너 요즘 뭐 하면서 살아? 그냥 병원에서 애들 수술하고 집 오면 텔레비전 보고 자고. 상철은 소아외과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은? 했다가 깨졌지. 일만 팠더니 집은 점점 멀어지더라고. 그 말에 저도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38배 남편 보내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날 우리는 서로의 지난 세월을 처음부터 다시 듣는 것처럼 천천히 주고받았습니다. 상철이를 보면 항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시간마다 선생님은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숙 다음 시는 내가 읽어봐라. 제가 일어나 시를 읽으면 앉아있던 상철이의 옆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가려는데 그가 아련한 목소리로 말하곤 했죠. 넌 나중에 꼭 국어 선생님 해야 돼. 그때도 내가 자랑할 거다. 그 말이 부끄러워 교실을 빠져나오던 제 뒷모습까지 떠오르며 가슴 한켠이 오랜만에 간질간질해졌습니다. 동창회 다음 날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정수가 어제 얘기 너무 즐거웠다.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래? 10대 때로 돌아간 것처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 카페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너 목소리 여전하다. 그 한마디에 괜히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얘기, 부모님 얘기, 아픈 곳 얘기, 외로운 밤 얘기를 나누며 동창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가끔 공원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산책날 나는 괜히 긴장해서 새 신발을 신고 나갔다가 발 뒤꿈치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괜찮아? 너 아직도 새 신발 신고 나가서 굴러다니던 애 같네. 상철은 웃으면서 근처 약국에서 밴드를 사왔습니다. 두 번째 산책날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서로의 자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 닮아서 고집 세고 딸은 너 닮았으면 좋겠다. 무슨 소리야? 내 딸도 고집 세지.
농담 속에 쓸쓸함이 섞여 있었고 나는 그게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 번째 산책날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사이로. 정수가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솔직한 시간이야.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 무렵 제 아들 준호네 집에 반찬을 들고 갔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준호가 저를 빤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좀 달라요. 그래, 늙어서 더 못생겨졌지 뭐. 농담으로 넘기려 했지만 준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숨기는 사람 같기도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언젠가는 상철이 얘기를 해야겠구나.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어느 저녁 퇴근 시간쯤 되어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정수가 집 앞인데 잠깐 얼굴 보고 갈까? 창밖을 보니 우산 하나 든 상철이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대충 머리만 쓸어 넘기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젖었어? 의사도 비는 맞는다. 그 말에 둘 다 웃음이 났습니다. 그때 같은 아파트 사는 아주머니 둘이 우리 쪽을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저 아저씨 누구야? 하는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 괜히 발끝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이게 설렘인지 아니면 사고 날 일인지. 이대로 끌려만 다니다간 내가 나를 놓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딸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아, 엄마 요즘 조금 이상해. 우리는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좋은 일이 있네. 한참 머뭇거리다 드디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사람 생긴 것 같아. 지민은 놀라 눈이 동그래졌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사람 됐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가 곧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근데 지민아 오빠는 절대 못 받아들일 거야. 지민은 따뜻한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일단 나중 문제고요. 엄마 마음부터 먼저 들여다봐요. 정말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되는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 하잖아요. 며칠 뒤 준호네 집에 가서 손주 민재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두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띵동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졌습니다. 정수가 오늘도 같이 걷고 싶다. 상철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마침 식탁 근처에 있던 제 아들 준호가 그 화면을 보게 된 겁니다. 엄마, 낯설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나오자 준호는 제 휴대폰을 들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엄마 동창이야. 오랜만에 안부. 제가 변명하려는 순간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이런 문자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아빠는요? 아빠는 잊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꾹꾹 눌러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빠를 내가 어떻게 잊니?
아빠 장례 치르고 사람들 다 돌아간 뒤에도 나는 영정사진 앞을 한참을 떠나지 못했어. 그 후로 20해 넘게 나는 너희 둘만 보고 살았어.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나도 모르게 점점 커지더군요. 근데 엄마가 사람 한 명 만나보겠다고 했다고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하니? 준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나 엄마가 이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가 우리 아빠 말고 다른 남자랑 손잡고 걷는다는 거 저는 생각만 해도 싫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날, 큰 충격을 받았던 준호는 아버지를 잃었다는 충격과 동시에 이제는 본인이 이 가정을 지탱해야 할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강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준호에게 엄마는 앞으로 너희들만 바라보고 살 거야.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 어린 나이에 저의 말이 큰 충격에 휩싸인 아들에게는 강렬한 기억으로 자리 잡아 아버지 이외의 다른 남자를 만나는 저의 모습이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아들의 반대가 마음속 한켠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많았지만 한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던 저에게는 아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엄마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제 며느리 서연딸 지민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엄마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엄마가 그 사람 계속 만나는 거 반대예요. 엄마가 그 사람 계속 만나면 저 이 집에 잘 못 올 것 같아요. 사실상의 연 끊기 선언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도 처음엔 좀 무서워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도 많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라서 더 아팠습니다. 지민이 조심스레 말했지만 오빠 그래도 준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서 오래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욕심 부리는 걸까? 그 다음 주 나는 상철을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정수가 얼굴이 많이 상했네. 나는 한참을 말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상철 씨, 우리 여기까지 하자. 상철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 너랑 나랑 새로운 감정을 키워나가는 걸 아빠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해. 나 애들 마음 찢어지는 거 또 보고 싶지 않아.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좋았어. 오랜만에 사람이랑 같이 걷고 웃는 게 정말 좋았어. 근데 난 여전히 엄마야. 상철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너는 늘 남부터 먼저 챙기는 사람이니까.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후로 상철에게서 온 문자는 읽지 않고 지웠습니다. 공원을 걸을 때면 자꾸만 나란히 걷던 발자국이 떠올라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면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도 왔어? 라고 받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혼자였는데
이상하게 이제야 진짜 혼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호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그 질문이 내 마음도 내 발걸음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준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엄마 빨리 와요. 머리가 새하얘진 채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 준호와 서연이는 울다 지친 얼굴로 의사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원래 심장이 약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고. 서연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나는 민재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하다는 말을 들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또 한 번 우리 가족이 병원에서 시험을 받는구나. 응급실 문이 열리고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중에 아버지 되시는 분? 준호가 급히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때 나는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 목소리, 자세까지. 상철이 소아외과 교수로 돌아와 있는 한상철이었습니다. 정수가 민재가 내 손주였구나.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는 사이세요? 공기 중에 묘한 정적이 돌았습니다. 지금 민재 상태가 조금 위급합니다. 하지만 수술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볼 수 있어요. 상철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학 용어를 최대한 풀어 이야기하며 아버님 질문 있으시면 지금 다 하셔도 됩니다. 준호는 복잡한 눈빛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이 순간만큼은 엄마의 남자가 아니라 손주의 주치의였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 서서 속으로 빌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좀 도와줘. 이 아이만은 꼭. 긴 밤이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당분간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잘 된 편입니다. 그 말에 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연은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가만히 상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피곤함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맙다, 상철아.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수술 후 민재는 다행히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서 나는 준호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엄마한테도 그 아저씨한테도 너무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내 아들 살려준 사람인데 얘가 어떤 선입견으로 그분을 봤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엄마가 그 사람 좋아한다는 말 이제는 조금 덜 무섭게 들려요.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 만나든 안 만나든 엄마 인생은 엄마 거니까 적어도 엄마가 상처받는 방식으로 막지는 않을게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재가 퇴원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나는 상처를 다시 만났습니다. 정수가 그동안 잘 지냈어? 어색한 첫 인사 뒤에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날 정말 고마웠어. 의사로서 한 일이겠지만 할머니로서는 평생 못 잊을 거야. 상철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일 한 거야. 근데 한 가지는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될까? 뭔데?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거야? 아니면 조금 모양을 바꿔서라도 계속 걸어볼 수 있는 거야? 나는 한참을 생각한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은 안 할 거야. 너도 너 자식들 있고 나도 내 자식들이 있으니까. 대신 주말에 공원 같이 걷고 가끔 밥 먹고 가끔 영화 보고 힘들 때 서로 얘기 들어주는 사람 일단 지금은 그 정도면 안 될까? 상철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거면 나한테는 과분한데? 그때 멀리 공원 입구에 준호와 서현, 민재, 지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재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제 할아버지예요. 나는 놀라서 민재를 붙잡았습니다. 민재야, 이분은. 준호가 멀리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민재 살려주신 은인분을 어떻게 부르든. 그 순간 하늘은 노을빛으로 조용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지? 당신 떠나고 한참이나 멈춰 서 있던 내가 이제야 겨우 한 걸음 더 내디뎠어. 당신을 잊은 게 아니라 당신이 남겨준 이 인생을 조금 더 나답게 살아보려고. 사진 속 남편이 그래,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서야 나는 엄마 말고 이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은 늦게 찾아온 나만의 황혼을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20해 넘게 저는 제 이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늘 엄마로만 살아오느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늦게 찾아온 이 마음이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의 다른 이름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는 제 인생의 선택을 남편 탓, 자식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지고 싶습니다. 여전히 서툰 엄마이고 서툰 사람일지 몰라도 남은 인생만큼은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나답게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